15년 전 결혼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전업주부 홍 씨는 얼마 전부터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남편의 주사 때문인데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은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아이들에게도 자상한 아버지지만 문제는 바로 술입니다. 남편은 주 5회 이상 술을 마실 정도로 술을 너무 좋아하고 술만 마시면 돌변에 난폭해져 이런저런 사고를 쳤는데요. 그동안 술을 끊겠다고 각서를 쓴 것만 해도 10번이 넘지만 남편은 여전히 술을 끊지 못했고 얼마 전에는 폭행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해서 잠도 못 이룬다는 아내. 하지만 남편은 술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은 없다면서 술을 끊으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데요. 평상시엔 자상하지만 술을 마시면 변하는 남편. 술을 좋아하고 주사가 심한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은요, 이 남편이 너무 술을 좋아해서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는 4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술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먼저 말씀드릴 건 술만 빼고 나면 완벽한 남편입니다. 이 40대 아내분이 오늘 사례자인데요. 자, 이 두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이 남편은 대기업에 다녀요. 성격도 자상하고 좋아요. 술을 빼면. 그리고 많이 늦게 들어오지만 가끔 일찍 들어와요. 그러면 설거지 해주고 쓰레기 완벽하게 처리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성격도 좋고 대기업에서 인정받고 승진도 빨랐고 연봉도 많습니다. 사실 완벽한 남편이고 아빠예요. 그런데 문제는 술을 너무 자주 마신다. 그래서 왜 이 정도 가지고 이혼을 고민하십니까? 이렇게 훌륭한 남편인데 문제는 아까 나왔죠. 주 5일 동안 드신대잖아요. 네. 상태가 심각한데 오랜만에 헐크 씨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5일 먹어도 술 조절 잘하고 멀쩡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자기 컨트롤이 잘 되면은 상관이 없는 건데 일단은 술을 먹으면 사람이 달라지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죠. 술 마시면 갑자기 헐크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아내 되시는 분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생활에서 스트레스 쌓이고 이럴 때 동료들하고 술 한잔하면서 풀고 이러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술을 너무 자주 마신다고 그러는데 주 5일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찔끔하네요. 그 들으니까. 근데 주 5회 술을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사가 심한 게 문제입니다. 이 주사 이거는 정말 술 마시고 주사하는 습관이 있으면 술 끊어야지. 이건 약이 없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은 술에 취하면 일단은 사람 불안하게 전화 안 받는 거예요. 전화 안 받고 그다음에 전화기하고 지갑 잃어버린 게 지금까지 8번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두 번 애교지만 이거 8번이면 지나친 것 같고요. 또 이게 가장 나쁜 겁니다, 이거.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명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경찰 도움 받아서 온다는 건 길거리에서 주무시니까 경찰이 집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고요. 제일 나쁜 것도 있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옛날 그런 분들 많았어요. 자기 술 취해갖고 기분 좋게 집에 와가지고 곤히 잠자는 애들 전부 깨워가지고 앞에다가 무릎 꿇려놓고 괜히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습관을 이 사람이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다가 또 이웃집한테 또 창피한 것도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집 잘못 찾아갖고 와서 다른 층에 가서 막 두들기는 거예요. 자기네 집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술 먹고 해서는 안 되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번 주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를 다 종합한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종합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주사가 아주 매우 심한데,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술이 깨면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건지 뭔지 의문이 될 정도로 지금 집에 못 들어올 정도로면 엄청 많이 마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대로라면 기억을 못하는 게 맞을 것도 같은데 문제는 그럼 다음날 일어나는 것도 힘들거나 숙취가 있어야 되는데 아내가 볼 때는 몇 시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멀쩡한 컨디션으로 술 냄새도 안 나고 숙취가 전혀 없이 출근을 하고 완전 정상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붙잡고 아니 당신 어제 와서 이런 거 기억나냐. 오자마자 아이들 혼내키고 싸우고 큰 소리 내고 내가 그랬어?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안해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그리고 앞서 최영일 평론가가 소개한 거 제가 좀 정정을 해드리고 싶은데 술 마시는 거 빼고는 좋다고 하셨는데 가끔 일찍 들어와서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 다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 가끔이 언제냐?
아내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화가 안 풀릴 때 그날은 일찍 들어옵니다. 예. 그날 일찍 들어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려요. 근데 아내가 그걸로 조금 화가 풀렸다 싶으면 바로 또 주 5일 술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돈을 잘 벌어오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사도 지금 사실 주사가 메인이긴 합니다만 아빠 노릇 남편 노릇 못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연봉이 많으면 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는 뭐 이혼도 못하고 어떡하겠어요. 문제는 또 금방 싹싹 빌고 미안하다 그러고 아내가 좋아하는 케이크 사오고 뭐 빵 사오고 들어올 때 이제 한창 또 애교를 부립니다. 그래서 이래서 조금 또 풀어지더만 이게 15년째 반복을 하고 살고 있고요. 어쩌면 이 이제 아내분도 이게 그냥 뭐 세뇌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편 말 들어보니 술만 안 마시는 걸 따지면 그 짧은 시간에 남편 좋은 사람인데 이러면서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그 이제 술을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사고도 치고 15년간 이렇게 일정한 어떤 패턴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아내는 이제 지긋지긋한 거예요. 뭔가 이제 끌어보고 싶고 정리해야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 남편은 또 그런 용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처음에 이 아내분 말씀을 제가 살짝 하나 뺐는데 아내분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예. 사리가 나올 지경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긋지긋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15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각서를 쓴 게 10장이에요. 아, 그러면 사실은 이 거의 1년에 한 장 꼴인데 각서를 쓴 거 아니고 입으로 한 맹세는 없겠습니까? 예, 예. 엄청난 약속과 맹세와 서약을 이제 부인에게 했겠죠. 처음 각서를 쓴 게 신혼 1년 차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가장 이 아내분이 놀라셨을 거예요. 내 남편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깜짝. 그러니까 이제 그때 추궁을 했을 거고 남편이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 근데 이 내용도 뭐 쓸 때마다 갱신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한 번 더 술을 먹고 그런 짓을 하면 내가 동물이다. 예. 뭐 내가 이제 한 번이라도 더 술을 먹으면 성을 갈겠다. 뭐 한 번이라도 더 또 술을 먹으면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겠다. 10개의 버전이 다 다른데 점점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세지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네. 이게 15년의 경험입니다. 뭐 각서를 썼는데 제대로 지켜진 건 하나도 없다. 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주사를 부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은 얼마 전에 네. 또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 이제 폭행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이 사람 저 동료들하고 한 잔 더 하고 갈게 그러고 전화 왔어요. 아마 그 순간부터 아내 되시는 분은 안절부절했을 거예요. 결국 아까 전화 안 받는 거 주특기라고 그랬잖아요. 전화 계속 안 받더니 급기야 어디에서 연락이 오냐면 경찰서에서 전화 예, 왔습니다. 남편분이 지나가던 청년들하고 그 몸싸움 벌여가지고 청년들도 많이 다쳤고 남편은 앞니가 부러졌대요. 아유. 예, 앞니가 부러져가지고 다쳤다는 거죠. 경찰서. 이거 아마 사건 입건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밤새도록 아내 되시는 분은 병원 갔다, 경찰서 갔다, 또 그 저 싸운 청년들한테도 시달리고 뭐 이렇게 이제 고통을 좀 받은 것 같은데 문제는요. 이 사람은 지금 임플란트 했나 봐요. 예. 임플란트 한 채 술 여전히 마시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분은 아주 특수한 분이에요. 그 간 기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날 숙취도 없어가지고 그 계속 마신대잖아요. 예. 이게 참 적정한 숙취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니 부러져서 임플란트 한 이후에 또 술까지 계속 먹고 있다는 거는데 자 이혼을 원하는 아내 또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 그 입장을 정리해 볼까요? 예, 일단은 술 마시는 것도 스트레스, 집에 매일 늦게 들어오니까요. 아이들한테도 미안하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주사가 상당히 폭력적이죠. 주사도 싫다.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될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저기 동네 유명 인사래요. 벤치에서 자고 행패 부리고 이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인데 어쨌든 이제 아내 입장에서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 이런 비명 행사할까 봐 그 걱정도 들겠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조금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술을 끊을 생각이 없는 거죠. 1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못 참겠다. 이혼하고 싶다인 거고. 남편 입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바람을 폈냐? 돈을 안 벌어다 줬냐? 내가 남편으로서 못한 게 뭐냐? 술 좋아하는 게 무슨 죄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술 좋아하는 게 무슨 죄냐? 이 정도 좋아하면 죄죠. 근데 이분은 술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니고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가 남편의 주장입니다. 이혼 사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입니다. 예. 자 오늘 그 아내분의 이제 궁금증 뭐 입장을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궁금증 좀 간략히 정리를 하고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술 마시면 주사 심한 남편 이혼 사유가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다시 술 마시면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 10번이나 썼다고 하죠. 효력은 있습니까? 첫 번째, 이혼 사유가 될까? 이 정도면 이혼 사유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됩니다. 예. 이게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이게 음주 관련해서 이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법원은 음주 문제를 질병으로 접근을 합니다. 아. 통상적으로.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하는 알코올 중독증 정도가 되려면 사회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정도 수준인데 이거는 그 수준을 많이 넘었죠. 예. 그리고 이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남편이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줄여보려고 했는 노력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혼인 관계를 계속 이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고 형성할 노력이 있었는지. 근데 이 남편 각서 10번 썼죠. 예, 예. 그리고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아이고 술 먹은 사람 나쁜 사람 없어 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도 계속 무슨 일이 있어도 지속할 그런 용의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근데 물론 이런 경우에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백히 이혼 사유가 되는데 이제 이게 재판으로 가게 되면 재판부에서 한번 물어는 볼 겁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받을 생각 있느냐. 예, 예. 치료받고 다시 원래 남편으로 돌아올 그런 뭐 노력을 할 것이냐. 이제 그걸 하겠다고 하면 잠시 미뤄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고 이렇게 본인의 음주로 하는 이런 엄청난 사고 치는 것들을 지금도 당연하게 여긴다면 네. 이거는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고 그럼 당연히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15년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고 또 얼마 전에는 폭행 시비까지 이제 휘말렸다라는 거고 그 가운데 10장의 이제 재산 포기 각서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각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애초에 의도한 그런 주된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요. 예. 다만 그 외에 간접적인 효력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각서 쓰시는 분들 꽤 계시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산을 포기한다는 게 다시 술을 마시면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 자체가 좀 불명확해요. 우선 첫 번째,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남편의 특유 재산, 남편이 혼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증여한다는 얘기냐? 아니면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을 할 때 나는 재산 분할 안 받겠다라고 남편이 선언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뭐 명확하지 않아요. 또 좀 예, 다를 수 있겠고, 즉 게다가 이게 진지한 이야기인지 여부도 약간 좀 의문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조금 더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 좀 더 진지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재산 분할 청구권의 폭이 이거는요 이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 이 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발생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혼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다툼이 있을 정도라면 설령 이런 진지한 포기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포기로 인정되지는 않고요. 예, 예. 다만 그동안 하급심에서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이런 각서를 인정해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단인데 2016년에 그러한 이 각서의 효력을 인정한 결정을 파기하는 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지금은 이제 하급심에서도 이러한 각서의 인정을 해주지 않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각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오늘 뭐 각서의 효력은요 말 그대로 술 먹고 사고 많이 쳤다라는 거, 그렇죠. 유책 배우자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의뿐이고 확인시켜주는 정도. 네, 손소민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이제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정도의 효력밖에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는 거지만 실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15년 동안 주사 자체가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되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포기 각서라는 얘기였는데 남편이 15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는 좀 끊을 만한데 끊지 않아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